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 약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그렇게 이제 주식시장이 분위기가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사태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하죠. 오늘도 개파락을 한 채로 지금 보고 계신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쭉 이어지다 보니까는 그동안 주식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물려있는 종목이 좀 마이너스가 심해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뭐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좀 이렇게 많이 보고 계셨던 분들도 그 플러스가 이렇게 다시 줄어들고 그러면서 아직은 수익권이지만 왠지 돈을 최근에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은 분들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길게 봐야겠다. 이게 뭐 그래 하루아침에 수익 나는 거 아니니까 좀 멀리 보고 길게 보면 지금 물려있는 것들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을 거고, 수익 최고점 찍었던 것 이상으로 다시 올라갈 거다. 왜? 주식시장은 우상향을 할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래 뭐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는 좀 기다리고 멀리 보면 그러면 고수익이 날 거야. 혹은 지금 물려있는 것들 만회되고 수익까지도 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주식을 그냥 묻어두고 오랫동안 이제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뭐 중간중간 계속 조금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사 모아야지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때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뭔가 주식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마음에서 한 발짝 좀 벗어나서 관심을 좀 끊게 되고, 그냥 멀리 볼 거니까 지금 나는 힘 빼야지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는데, 이제 어니스트님한테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처럼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주식 투자를 할 때 만약에 어니스트님이 우리 같은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좀 얘기를 듣고 조언을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일단 뭐 코칭을 하든가 아니면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이끌어 갈 때 길게 본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그 뒤에 이면에는 욕심이 담겨져 있을 때도 있고, 또는 나 이 종목 이렇게까지 길게 보면서 관리해 왔지만 현재 수익에는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요런 마음이 심리가 내포되어 있을 때도 있고, 또는 그냥 자포자기처럼 그냥 뭐 냅두면 어떻게든 되겠지, 굉장히 함축적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말들을 제가 각각의 상황을 다 짚어드리긴 어려우니까, 솔직히 이런 걸 짚어드리려면은 대화를 하면서 클럽 안에서는 제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짚어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불특정 다수의 상황을 짚어드리기보다는 제가 이제 길게 끌고 나갈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니스트님이 클럽에서는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짚어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셨는데, 클럽이라는 거는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죠. 이 투자 클럽은 단순한 리딩방이 아닙니다. 종목 추천하고서 이거 사두세요, 이 가격에 파세요, 이제 이 가격에 손절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주식을 배워나가고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실전 매매를 하면서 함께 할 수 있게 저희가 갖춰놨고요. 오시면은 어니스트님의 스타일을 그대로 배워서 본인의 매매에 녹일 수 있게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실전 매매이기 때문에 본인의 계좌가 성장하고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서 수익 내는데 만족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마저도 실력이 늘어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한다면은 뭐 프로가 될 생각으로, 전업 투자자가 될 생각으로 오셔서 다이나믹하게 매매를 따라하면서 배울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거기 오시면은 각자 개인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니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주고 개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팁을 주고 조언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은 이제 영상으로 그냥 저희가 팁을 드려야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니스트님이라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길게 끌고 가고 길게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파동입니다. 저는 수급가 파동을 이용한 매매를 자신 있어 하고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가 파동을 당연히 이용을 하고요. 여기서 길게 이끌어 간다, 길게 끌고 나간다, 이때 제가 더 중요시 여기는 건 파동인 것 같아요. 파동 안에서도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합니다. 파동이 있는 경우와 파동이 별로 없는 경우. 당연히 여기서 있다 없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파동의 중심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백그라운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는 특정 파동을 보이고 있죠. 원의 중심을 찍고 이렇게 콤파스로 원을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점, 파란색 점 요 부분, A 부분이 그냥 원론적으로 파동의 중심입니다. 쉽죠, 개념적으로. 근데 이게 실전 투자에서는 어려워지는 게 이 파동이 변화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변화하는 파동을 지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 파동의 중심점을 계속해서 잡아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이 점을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개념보다는 파동의 중심점을 낀 상황에 요 정도 범위만 잡아도 투자에서는 꽤 높은 성공률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파동이 계속 있으면서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상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파동이 계속 다이나믹하게 있는데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지지부진하거나 급락하는 경우는 파동이 있으면서 강하게 내리꽂고 나서 말라버리든가 아니면 점점 마르면서 내리꽂든가, 최소한 파동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횡보를 해주던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올라와 주던가, 즉 투자자가 좀 더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상황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매매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거는 이게 점점 올라가거든요. 내가 만들어진 평단이 파동 중심에 있다라기보다는 내 평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죠. 나는 그럼 이거 안 올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매도 안 하면 되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길게 보기로 했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고 존버하면 되지. 계속 올라가길 바라면 되지. 이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그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유는 사이버머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거기서 이 종목이 순식간에 추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인가, 이게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더 오를 수도 있는데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2배, 3배, 10배가 간다 한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실전 투자에서는 정말 큰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냥 지금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띄어져 있으니까 엘컴텍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이런 데서 시작을 해서 누군가는 1,7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최초의 A 케이스. 그리고 누군가는 B 케이스는 그냥 1,55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여지는 이 파동 상황에서 기간을 보게 되면은 9개월이죠. 9개월 동안에 나는 1,700원이다. 어차피 파동의 위쪽에 있어요. 이 사람은 어차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왔기 때문에 그냥 단순 존버 이렇게 돼서 이 A라는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요것보다는 좀 다른 식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A한테는 차라리 말하기도 쉽고 A는 받아들이기도 쉬운 것 같아요. 아예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 투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잘했어 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십니다. 근데 B의 케이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B 같은 경우에는 이 1,550원이라는 게 이쪽에 계속 걸리면서 쪽에 걸려주고 한때 수익권일 때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시간 대비 수익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나는 이거 9개월 동안 가지고 기다렸는데 여기서 뭐 한 3%, 4% 수익 나는 거 난 만족 못해. 더 볼 거야.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종종 수익권일 때도 있었으니까 그래 지금부터 시작이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B의 케이스에서는 사람들이 길게 보고 해야겠다라고들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나 지금 이만큼 9개월 왔지만 더 길게 보면은 그래 9개월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9년으로 한다면 1%가 아니라 1000%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제가 극단적으로 말을 한 거지만 본인이 기다려왔던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겪었던 이런 플러스까지 갔었던 그런 과정들,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다시 복구가 됐던 이런 뭐 경험들,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더 기다리면은 더 잘 될 거야 라는 약간은 좀 오히려 더 A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부터 가즈아를 많이 외치죠. 저 상황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단순히 시간 대비 수익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현혹되는 숫자에 조금은 더 꽂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한 가지 생각의 전환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 종목이 자신에게 수익을 덜 준 것이 시간이 부족해서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본인이 만들어 놓은 본인의 상황이 이 종목의 파동의 중심점에서 많이 벗어났을 수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 길게 본다는 거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굉장히 정말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단순한 예를 들게 되면은 여기서도 파동의 중심은 어차피 이 부근일 텐데 나는 이미 벗어나 있는데 이건 두 번째 케이스랑 다시 연결됩니다. 파동 가능성이 별로 없는 케이스 같은 경우인데 그거는 이런 거예요. 파동의 중심점 범위가 이 정도라고 했었을 때 내가 정말 잘 만들어놔서 요 정도 평단을 가지고 있다. 또는 그 아래 평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파동이 마르던 어떻든 간에 좀 더 길게 보고 이 가격 메리트를 살려서 길게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하더라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파동 중심에서 오히려 불리합니다. 불리하다는 거는 여기서 합리적으로 할 거는 여기서 매도를 생략하면 안 되고 매도를 해주면서 그 다음 파동을 좀 준비를 해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가자, 장기 투자, 길게 보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가격 메리트도 전혀 없거든요. 여기서 당연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올라간다 한들 진짜로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다시 이제 상승의 케이스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단기간 안에 파동 중심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굉장히 빨리 보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정작 올라갈 때 많이 못 먹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은 고생을 하는 선택이 여기서 이제부터 가자 선택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은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계속 파동의 중심점이라고 얘기를 하지? 뭐 예를 들면 파동의 끝자락에 있으면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데 뭐 굳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라고 또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라는 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여기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파동이라는 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파동이 살아 숨쉬고 살아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지런하게 그대로 정직하게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변화하잖아요. 때로는 위로, 때로는 아래로, 때로는 더 큰 폭으로, 때로는 더 작은 폭으로 이렇게 할 때 이 특정 박스나 파동 구간에서 가장 저점 바닥만을 잡는다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아래 박스에서의 상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잡을 때 이 B케이스처럼 애매하게 걸릴 때 욕심과 미련이 개입돼서 매매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선택들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저는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는 그 욕심도 욕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파동의 중심은 우리가 이제 예측이 빗나가도 대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내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는 거라면 여기는 내가 능동적으로 잡기 어렵죠. 이게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바닥을 능동적으로 형성시키기는 어렵다. 특히나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아까 여기 이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나오나? 그럼 요런 데서 그래 여기가 바닥이야 하고 생각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꼭대기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경우들이 실전에선 너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닥을 잡아야지만 뭐 주식을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접근 방법 같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게 바닥이 결국에는 되게 중의적인 것 같아요. 바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만 열어줘도 바닥이 절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바닥이 보장되는 바닥은 없잖아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행동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은 벼랑 끝에 몰린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가격 메리트 때문에 자신을 벼랑 끝까지 몰아넣는다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이 이 상황에서 뭐 매수할 수 있죠. 트라이 해볼 수 있고. 근데
이걸 여기를 염두에 두고 이 떨어질 수 있는 거, 바닥이 깨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과 이건 바닥이니까 여기가 이제 내 포지션의 전부야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쉽게 보면 여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도 차이가 많을 것이고, 누군가는 여기에서 뭐 영끌해서 들어간다면은 이게 바닥을 깨고 내려갈 거를 염두에 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그냥 차분히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이후의 행동이 굉장히 달라지고, 이게 밑에 거를 열어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파동의 중심부 안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그냥 결국에는 파동의 중심이란 말이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되게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전에 바닥이라고 생각했었던 곳에서 그 다음 파동의 바닥까지 쭉 분할 매수하게 되면은 그 중간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원론적으로 굉장히 쉽게 이해될 거예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결국에는 어디가 바닥인데 이 바닥의 범위와 형태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맞춰나가고 만들어나가고, 그 다음에 원리적으로는 이게 정분할이지만 실제로 파동의 구성, 수급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이게 정분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밑에 쪽에서 매집 현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파동의 중심은 그만큼 오차를 고려해서 내려와 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과 파동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수급과 파동을 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하는지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뭔가 좀 입체적인 관점이 빠진 상태로 아 그래? 그럼 떨어지는 거 대비해서 천천히 정분할하면 돼? 천천히 모으면 돼? 라고 하면은 또 극단적으로 너무 쫄보처럼 매매를 하게 돼서 현금 잔뜩 쌓아두고서 그냥 천천히 그냥 모으면서 돈을 뭐 크게 잃지는 않지만 주식을 이거 왜 하지?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희가 말하는 건 또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주식을 하는 의미가 또 퇴색되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 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행보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균일하게 우리가 수익을 이제 만족할 만한, 우리가 자산을 성장시켜서 우리의 클래스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만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력이 일단은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얘기랑 이게 따로 떨어뜨려 놓을 게 아니라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떨어질 땐 그래 천천히 분할 매수해야지, 올라갈 때는 홀딩하다가 팔아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요즘처럼 뭐 이런 뭐 전쟁이 터지든 뭐 금융위기가 오든 다 대응을 해서 뭐 현재의 상태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든, 아니면은 지금은 좀 약간의 그 수익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차분하게 잘 준비를 하는 시즌으로 두든, 뭔가 쫄리는 마음 없이 안정적으로 선장을 하면서 만족스러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주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고, 투자클럽에서도 같이 트레이닝 하면서 그걸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개인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면서 장투할 거야, 나는 존버할 거야, 오래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시간이라는 개인 투자자의 유리한 무기를 사용하는 건데, 이왕 그런 무기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능동적으로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면서 그냥 단순히 홀짝으로 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고 시간 낭비, 그리고 수익에 대한 만족도도 없는 돈 낭비,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고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생각의 방향과 관점들을 이동시키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투자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냥 길게 봐야겠다, 지금 당장은 좀 내려놓고 멀리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은 자포자기 뭐 이런 심정으로,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속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꿈꾸는 그런 약간 모순된 심리 상태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파동의 중심부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매매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어니스트님의 스타일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장투를 하든 여러분들 기준으로 뭐 스윙을 하든 단타를 하든 다 이제 일맥상통하게 적용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주식이라는 거를 깨우치는 데 있어서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께 또 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게 바로 적용이 돼서 주식이 막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면 그렇게 잘 하시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듣고서 아 그런 거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막 결과가 잘 나와,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함께 실전하는 투자클럽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요, 맨 위에 카페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요거 누르신 다음에 요 카페 가입하기 있죠, 요거 한번 누르고요, 가입 그냥 간단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카페 가입하면 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공지를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요거 누르신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 쫙 보시고 신청까지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공지 안에서 그렇게 하셔서 투자클럽 가입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저희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뭐 힘든 시기인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잘 대응하면서 앞으로를 좀 잘 대비하시는 그런 시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